네, 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WTO 개혁 합의 얘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불발됐네요. 그 예상됐었는데요. 네. 그 13차 강경회의인데 지난달 29일까지 이틀 일정으로 시작이 됐는데 하루를 연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좀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농업하고 수산업, 그다음에 이제 그 핵심 이런 여러 가지 핵심 분야에서 결국 돌파구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세계무역기구가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그런 회의감이 더 커진 걸로 그렇게 외신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어떻게 언급하고 있나요? 지금 여기 그 유럽연합 통상 담당 네. 집행부위원장도 참석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그 수산업하고 농업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개혁을 논의를 했는데 합의하지 못했다 하면서 특정 국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인도를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 사람 얘기는 많은 회원국이 압도적 지지로 합의가 가능했는데 소수 국가 특히 한 국가 인도라고 지칭하지 않고요. 때문에 저지가 됐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만장일치 결정 방식인가 봐요. 164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이제 주요한 거를 결정을 하고요. 네. 그런데 지금 외신들이 전하는 걸 보면은 인도가 곡물 공공 비축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업 규제 문제, 그 보조금 같은 거에서 상당히 그 어깃장을 놓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른 회원국들하고 갈등이 많았다고. 그래서 결국 합의를 하지 못한 걸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한 국가 때문에 저지됐다. 거의 뭐 다 얘기를 해준 거나 다름없는 것 같은데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 요 얘기도 좀 해주시죠. 그래도 요거는 2년 연장이 합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무역기구 발표는 14차 강요회의, 이제 2026년에 열릴 예정인데요. 그때까지 전자상거래에 지금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그거를 연장하기로 했다. 그렇게 합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뭐 이 전 세계 무역의 한 25%가 이 디지털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관세가 부과되면 이건 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라서 특히 그 경제계 쪽에서 반대가 많았습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는 그 남아공하고 인도가 전자상거래 그 관세 유예에 반대했다가 마지막에 철회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인도가 이번에 아주 상당히 목소리를 크게 낸 모양입니다. 그러게요. 인도의 의견이 어땠는지 요 짧은 뉴스를 통해서도 좀 알 수가 있었던 것 같네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는 인터넷으로 연결돼 해킹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이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미국 진출을 막는 조치에 나섰다고요? 어떤 그 얘기입니까? 현재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이요. 네. 그 발표를 했는데요. 중국, 뭐 이란, 뭐 북한 얘기도 하면서 네. 이런 우려국들에서 온 자동차, 그러니까 중국차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미국에서 국가 안보를 약화시키지 않는 쪽으로 전례 없는 조치를 내가 발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네. 상무장관한테 이런 우려 국가 기술을 사용한 커넥티드카 이 조사해서 위험에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려국이라는 표현을 쓰는군요. 네. 네. 이 커넥티드카라는 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하고 이제 정보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그 운전 보조 시스템 같은 거를 이제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카인데 네. 바이든은 이걸 이날 그 기자들한테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좀 해킹 위험이나 데이터가 좀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위험이 제기가 되었잖아요. 이게 되었죠. 네. 특히 이제 이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 라이다라는 그 센서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중국산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데이터가 중국으로 원격 조정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그런 걱정들이 미국 내에서 많았습니다. 네. 그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커넥티드카들이 미국의 그 기반 시설하고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서 중국에 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상무부 공식적으로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시가 나와서 네. 미국 상무부가 앞으로 60일 동안 업계라든가 여러 가지 견해를 취합을 해서 이제 규제를 어떻게 할지를 이제 검토를 한다는 겁니다. 네. 지금 여기 대해서 미국 당국자 얘기는요.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 전기차를 완전 수입 금지하는 건 아니고 중국산 전기차나 부품 수입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 미국 업계도 불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미국 업계하고 특히 동맹 파트너들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하겠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또 여러 가지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네, 그 이게
이제 이런 그 약간의 반대가 있는 걸 의식을 한 것 같습니다. 중국이 자기 나라에 들어온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자동차를 굉장히 세게 규제를 하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말란 법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려국 기술을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중국산 라이다 같은 이런 걸 사용한 다른 나라 전기차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보도입니다. 여기 대해서 지금 그 전미 자동차 혁신연합 이거는 이제 업계를 대변하죠. 네. 여기는 이제 현대차를 포함한 우리나라 진출한 업계들도 대변을 하는데 물론 과도한 어떤 위험을 견제하는 건 좋은데 그 단기적으로 어떤 이런 거는 위험이 낮은 거에 대해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는 이거는 미국 스스로에게 칼을 들이대는 거다. 이거는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좀 생각을 여지를 해달라. 두고 해달라는 아. 겁니다. 현실을 고려해서. 네. 중국 쪽 반응 궁금합니다. 뭐 당연히 반발하죠. 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지금 중국 자동차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환영받고 있다. 뭐 불공정 관행 어쩌고 하는데 그 시장 경쟁에서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 경쟁력이 좋기 때문에 인정받는 거 아니냐. 그 중국은 뭐 시장을 활짝 열어놨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오히려 미국이 보호주의로 차별을 해온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뭐 앞으로의 이런 걸 재고하기를 바란다 이런 말도 덧붙였나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이렇게 안보 개념을 자꾸 일반화하는 거 하지 마라. 그리고 중국 기업에 대한 자별적 탄압을 중단하기 촉구했 바란다고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보니까 그 뉴욕 타임스 분석인데요. 지금 뭐 말은 국가 안보를 내세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을 의식한 것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경합주의 특히 미시간주 같은 경우는 자동차 노조 표심을 우려해서 그걸 고려한 것 같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그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 있을 때 그 백악관이 그쪽하고 접촉해서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 것 같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미 자동차 노조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해서 좀 공을 지금 많이 트럼프도 뒤늦게 막 네. 가가지고 이제 서로 지금 막 그냥 그렇죠. 캠페인을 벌이고 있죠. 그런 어떤 배경도 좀 이해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관련된 얘기로 중국 자동차에 새로운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죠? 지금 뭐 기억하시다시피 트럼프 행정부 때 이미 네. 중국산 자동차에 27.5% 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런 그 경각심이 물론 공화당 쪽에서는 강한데 백악관도 민주당도 선거를 의식해서 이거를 좀 높이는 걸 아마 추구를 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이 지난주에 이 관세율을 27.5%에서 125%로 대폭 네. 올려자는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법안을 보면은 중국 기업이 만들면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도 똑같이 이 관세를 적용하자. 그런데 지금 뉴욕타임스는 지금 중국 그 비아디, 네. 그러니까 멕시코에 지금 전기차 공장을 세우려고 하니까 이걸 의식해서 이런 법안을 내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네요. 그런 분석도 나올 수가 있겠네요. 아니,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연이어서 전해주셨는데 네. 관련돼서 지금 기자님 오늘 사실 복장이 약간 글쎄, 좀 평소와 다르다 제가 생각하고 이걸 있었거든요. 이게 제가 그냥 백악관에 있는 지인이 개인적으로 선물을 해줘서 받았는데요. 백악관에서 온 네, 옷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아. 보니까 그쪽 설명이 대통령 전용기 그 헬기 승무원들이 입는 재킷이래요. 근데 아주 잊어보니까 따뜻하고 품질이 좋아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네. 제가 잠깐 좀 벗어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여기 라벨을 봤는데 네.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이게 여기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백악관에서 온 건데. 그리고 또 대통령 전용 헬기를 하는 그런 좀 상당히 그런 건데 메이드 인 차이나 품질이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외교부 대변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품질 좋다는 얘기를 했는데 참 최근에 그 미국하고 중국 경쟁을 어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입고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렇게 돼 라벨을 있어요. 보여주세요. 아까 라벨을 라벨 이렇게. 보여주시려고 보면 하신 이렇게, 거죠? 예. 네. 대통령 전용 헬기 아, 그러니까 크루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도 보여주세요. 메이드 인 차이나 네. 여기 이렇게 아주 작게 돼 있습니다. 작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상당히 상징적이라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입고 나왔습니다. 기자님께서 일단 백악관에서 왔다. 그런데 아니, 뭐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메이드 인 저는. 차이나다. 예. 그런데 품질이 상당히 그리고 좋더라. 대통령 아주 은밀한 네. 아주 가장 그 대통령의 안전을 하는 그런 그 전용 헬기 조종사들이 입는 거라는 겁니다.
이 모든 걸로 좀 의미가 있네요. 예, 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옷까지 적극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시사하는 바를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퓨리서치 조사인데요. 이 자국 민주주의 상황에 대한 불만이 증가한다. 어떤 상황을 보고 이런 분석이 조사 나올까요? 기간이 조금 멀긴 합니다. 작년 네. 2월 말부터 5월 말까지 24개국에 한 3만 800명 이상을 조사를 해서 네. 그 얼마 전에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 많은 나라가 대의민주주의,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뽑는 거죠. 네. 가장 바람직한 통치 방식으로 여기는데, 근데 자기네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진 걸로 조사가 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그 응답자의 59%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작동에 만족하지 못한다. 만족한다는 비율이 50%를 넘긴 국가는 7개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도 여기 포함이 안 됐습니다. 우리는 만족하지 못한다가 38%, 만족한다가 38%, 불만족스럽다가 61%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를 비롯해서 14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그 전해가 2017년 조사 때보다 훨씬 더 커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 응답자의 한 74%가 선출된 사람들이 국민 신경 쓰지 않는다. 상당히 그 좀 이렇게 회의적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내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는 비율도 4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대의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정부 형태라는 게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이 직접민주주의, 전문가 통치, 그다음에 이제 강력한 지도자, 이제 독재에 대한 약간의 선호 같은 거 그렇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가 선거의 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선거의 해 좀 의미 있게 봐야 될 어떤 현재 상황 이런 조사인 것 같은데 다음 얘기 관련된 얘기인데요. 한국인의 60% 젊은 층 더 선출되면 정치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까? 우리나라에 관한 부분도 조사 부분도 있어서 소개를 좀 더 좀 해드리면요. 자세하게. 네. 직접 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그 한국민 조사 때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네. 78%. 그다음에 대의민주주의 76%. 그리고 뭐 강력한 지도자가 좋겠다는 게 35%. 이것도 낮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 독일, 인도, 일본 뭐 이런 11개국은 그 2017년 조사 때보다 자기네 나라 민주주의가 좋은 통치 방식이란 답변이 많이 줄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이 있는 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멕시코, 케냐, 인도, 독일, 폴란드, 아르헨티나 그리고 브라질 8개국은요. 2017년 조사 때에 비해서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선호가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같은 경우는 그때 앞서 조사가 23%인데 지금은 이번 조사에서는 35%, 좀 크게 늘었네요. 12%포인트가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항목은 뭐가 있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성, 그 다음에 젊은 층이 이제 그 정계 진출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 24개국 응답자의 한 50%가 여성이 더 선출되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걸로 되어 있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층 선출에 대해서는 24개국 응답자의 46%가 젊은 사람들이 정계에 더 많이 나가면 상황이 나아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데 대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60%가 그런 바람을 보였습니다. 이번 선거에도 이게 좀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선거의 해,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인식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좀 더 눈에 띄는 것 같고요. 다음 얘기 해봅니다. 유럽국들 이 코로나19로 폐쇄됐던 북한 주재 대사관을 좀 재개하려는 움직임 속속 보인다고요. 아시겠지만 코로나 대유행 초기인 2020년 1월에 북한이 국경을 봉쇄했죠. 그러니까 이제 평양에 있던 그 외국 대사관들이 다 철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북한이 작년 8월부터 국경을 다시 열었죠. 네. 그랬어도 외국 외교관들 근무를 중국, 러시아, 몽골, 쿠바 같은 자기네 친북 국가 쪽으로만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유럽국들이 공간을 재개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인 걸로 돼 있고 북한도 상당히 여기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독일 외무부 대표단이 얼마 전에 북한에 갔었고요. 그다음에 스웨덴 대사도 최근에 새로 임명돼 가지고 이 사람이 북한을 간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뭐 스위스, 폴란드 같은 데도 지금 대사관을 다시 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 한 4년 정도 대사관을 비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시설이라든가 그런 보안 설비 같은 걸 점거를 하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는 또 어떤 배경이 뭐가 있는지 여기에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북한이 또 갑자기 이렇게 막 문을 여는 게 여기 대해서 우리 통일부 관계자 얘기는 아무래도 우리하고 쿠바하고
전격 수교한 것 때문에 조금 좀 영향을 받은 것 같다. 그러면서 이런 측면이 강한 것 같다는 겁니다. 이제 국제기구들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된 국제기구는 평양이 아닌 다른 북한 지역도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조금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겠느냐 그런 관측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얘기는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CEO죠. 이 챗 GPT 개발 오픈 AI가 영리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설립 취지를 위반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제소를 했습니까? 지난주에 샌프란시스코 법정에 제소를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머스크가 소장에 한 거를 이제 그 외신들이 전한 걸 보면요. 오픈 AI하고 이제 이 창업자 이제 샘 올트만 네. 이 사람이 CEO인데 소송을 제기했는데 오픈 AI가 내가 이제 이 테슬라 머스크도 초기 그 설립하는데 상당히 관여를 하고 자금도 됐거든요. 근데 그때 모든 인간에게 혜택을 주고 오픈 소스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네. 그걸 어기고 영리를 추구한다. 이걸 막아달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을 많이 냈는데 그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 자회사로 사실상 변모를 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최근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 오픈 때부터 이런 그럼요. 스토리가 있는데 이걸 어겼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어겼다는 거네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머스크 주장은 2016년부터 한 4,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00억 원 정도를 자기가 거기다 이제 기부를 했고 초기에 사무실 임대료도 내줬다. 근데도 약속을 어겼다. 그러니까 법원이 이렇게 돈 더 이상 벌지 못하게 하고 번 돈도 회수를 해라. 그렇게 하고 소스도 지금은 폐쇄 소스인데 오픈 소스로 해서 전 인류에게 창립 정신처럼 하도록 그렇게 판결을 해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뭐 금액적인 배상이라든지 이런 걸 받는다면 이건 또 네. 어떻게 쓴다고도 얘기했습니까? 머스크는 지금 2018년에 계속 티격태격 했던 모양입니다. 네. 그러다가 이사직도 던지고 오픈 AI, 그다음에 투자 지분도 철회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 주장은 나도 돈을 받기 때문에 받아야겠다. 받으면은 전액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시다시피 오픈 AI에 우리 돈으로 한 17조 원 정도를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쪽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한데 지금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오픈 AI나 MS 쪽의 반응 있습니까? 기자들이 질문해도 뭐 입을 다물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지금 오픈 AI가 최고 전략 책임자가 제이슨 권 한국 게임 모양입니다. 네. 이 사람이 회사 내부 메모를 블룸버그가 입수를 했는데 머스크가 자기가 창업한 회사에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정말 참 매우 실망스럽다. 그리고 지금도 오픈 AI가 머스크 쪽하고 일부 서로 협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등에 칼을 찌른 거다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소송한 이유를 내가 짐작컨대 투자했다가 지분 다 철회했거든요. 네. 근데 오픈 AI 아시다시피 요새 회사 엄청 잘 나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속상해서 좀 보복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또 물론 이건 이제 뭐 이쪽 주장입니다. 그런 주장. 그러면서 계속 오픈 AI는 인공지능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혜택을 주도록 한다는 걸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서로 이건 정당한 제소다. 아니다. 이건 보복성인 것 같다. 뭐 그런. 지금 보면은 네. 머스크도 작년 7월에요. 네. 자기가 AI 스타트업을 설립을 했습니다. XAI라고 해서. 그리고 또 이 회사가 작년 12월에 자기 자체 챗봇 그룹이라는 걸 또 내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뭐 챗 GPT가 워낙 잘 나가니까 지금 별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감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얘기도 약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머스크 관련 얘기 하나 더 듣고 싶은데요. 74조 원 보상을 무산시킨 미국의 법무법인들 뭐 기록적인 8조 원대 성공 보수 요구하는 얘기 이거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건가요? 그거 잠깐 그 전에 설명을 드리면요. 머스크가 설립한 그 스페이스X 네. 그 우주 기업이죠. 법인 소재지가 미국 델라웨어주인데요. 네. 최근에 텍사스로 옮겼다고 얼마 전에 머스크가 X에 글을 올려가지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그 회사 경영하는 분들이 아직도 델라웨어에 그 법인 등기를 두고 있으면 빨리 다른 주로 옮겨라. 이렇게 막 세금 두들겨 맞는다 이런 식으로 아주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알려지기는 뉴럴링크 뇌신경과학 스타트업도 델라웨어에서 그 법인 등기 소재지를 네바다로 옮긴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머스크가. 그래서 뭐 판결에도 좀 영향이 있는 겁니까? 예, 아까 네. 말씀드린 그 테슬라 소액 주주 한 사람이 네. 그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한테 그
스톡 옵션 같은 걸 해서 무려 우리도 5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4조 원 정도 보상 패키지를 승인을 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액주주가 그건 말이 되느냐 가지고 이 델라웨이주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법원이 이 소액주주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거 취소해라. 그러니까 지금 머스크가 한 560억 달러 정도 상당 부분의 그 스톡 옵션을 토해내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났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델라웨이주는 미국 기업들한테 굉장히 잘해주는 데랍니다. 네. 지금 그 외신들이 전하는 걸 보면요. 그래서 로이터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뭐 성공보수 이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소액주주가 이제 변호인단이 미국의 법무법인이 3군데가 불렀습니다. 이거 해볼만 하다고 했던 모양인데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법무법인들이 이제 성공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소액주주는 돈이 없으니까 테슬라에다가 시간당 우리 돈으로 3억 8,600만 원의 변론비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서 60억 달러, 8조 160억 원 정도의 보수를 테슬라 너희들이 내놔라. 왜냐하면 머스크가 스톡 옵션을 토해내야 되니까 네. 회사로 도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만큼 수익을 받게 되니까 그걸 우리한테 달라. 머스크가 가만 안 있죠. 도둑놈들이라고 막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지금 머스크 변호인단도 그렇고 네. 테슬라도 그렇고 뭐 입을 꽉 다물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미국에서 주주 소송 변론비로 기록이 세운 게 2008년 앨런 사건 때 그때 6,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근 1조 원 정도였거든요. 만약에 이게 되면은 사상 최대 규모가 되는 겁니다. 시간당 3억 8,600만 원씩 변론비를 대단하네요. 요청을 했습니다. 참 네. 상상이 안 됩니다.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이 됩니다. 네. 뉴스도 따라가 보겠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